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이거였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서 진짜 노렸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뭐? 부정선거 수사. 오늘 아침 제가 진행한 KBS 라디오 전격 기사를 듣고 보신 분들은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법률 전문가라는 법학 교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자가 태연하게 어제 이미 가짜뉴스로 밝혀진 것을 진짜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 듣고 나선 다음에 팩트체크를 해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자가 그 가짜뉴스를 딱 진짜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이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불법적 위헌적인 이 비상계엄 조치를 해서 사실상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 과정에서 선량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하면서 보세요. 막 탱크가 밀고 들어오고 군인들이 군용 트럭을 타고 들어오고 얼마나 국민들이 겁이 났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이전은 이자의 이 가짜뉴스에 대한 그 확신, 가짜뉴스인데 이게 탱크가 밀고 들어오는 것은 이미 제가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지난 1월에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훈련을 할 때의 장갑차가 줄을 지어서 행렬하는 사진이었어요. 그거를 어떤 종북주사파인지 몰라도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에 따른 병력 이동으로 이렇게 괴담을 퍼뜨린 거예요. 자, 그럼 이자가 왜 이것을 착각했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화에서 맨날 봤던 이 비상계엄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심야에 전격적으로 새벽 2시쯤에 비상계엄이 딱 발동되면 그때까지 딱 준비하고 있다가 국회, 언론사, 대학, 정당 이런 데로 탱크들이 딱 진군을 해요. 그리고 실탄 착탄하고 그 착검한 완전 무장한 이 전투병력들이 실제로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자세로 이 경계를 씁니다. 뭐 근처에 가지도 못하죠. 겁이 나서. 그게 이제 이 종북주사파들이 맨날 괴담 유포하면서 생각했던 계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장갑차 행렬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에 이루어진 것처럼 딱 어떤 자가 이걸 올려놓으니까 그대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그 팩트체크를 통해서 바로잡아 줬는데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비상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이 6시간 동안에 이 비상계엄과 철회가 있었을까? 어떤 분들은 하려면 제대로 하지 그래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한탄하시기도 하고 어디 뭐 저 갑자기 감정이 격앙돼서 확 질른 거 아니야? 준비도 없이? 라고 비판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지금 속속 확인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보면 오래전부터 고민했고 그리고 나름 준비를 잘 해서 그래서 그 수위를 잘 조절해서 정말로 120%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착오 없이 잘 수행한 그런 비상계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비상계엄에서 동원된 병력은 모두 한 600여 명인 것 같은데요. 모든 언론이 생중계했던 그 국회에 진입한 군병력은 280명입니다. 그게 대테러 특수작전부대예요. 최소한 1대 100은 아닐지 몰라도 1당 100은 아닐지 몰라도 한 사람이 서너 명은 순식간에 해치울 정도의 특공 무술로 단련된 군인들입니다.
이런 군인들이 그 보좌관들한테 밀리면서도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잖아요. 그것만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앞서서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사무실, 수원에 있는 선관위 사무실이 먼저 계엄군에 의해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딱 이 두 군데예요. 계엄군이 작전을 시행한 곳은. 통상적으로 계엄이 발동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은 언론사입니다. 쿠데타건 계엄이건 언론사를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근데 어떤 언론사도 계엄으로 인해서 활동이 중단된 언론사 없습니다. 국회 정당 마찬가지죠. 실제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던 곳은 선관위 딱 한 군데입니다. 그게 당일날은 보도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 뉴스를 통해서 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팩트로 확인이 됐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이가 행안위에서 선관위까지 군인들을 300명 가까이 대거 투입해 당직 중인 직원들의 핸드폰까지 강제로 뺐으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했냐, 뭐 이렇게 막 질의하면서 추궁을 했는데, 선관위 김영빈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날 10월 3일 오후 10시 30분 계엄군 10여 명이 선관위 청사 내에 투입됐고, 같은 시각 경찰 10여 명이 청사 밖 정문 출입 통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11시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포고문이 발령됐고, 11시 50분 경찰 90여 명이 추가로 투입돼서 청사 밖 버스 차량에서 대기했고, 하룻밤을 넘긴 4일 0시 30분에 계엄군 100여 명이 추가로 청사에 투입됐어요. 그리고 1시 50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계엄군이 완전 철수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지시에 의해서 선관위를 진입했고, 그리고 철수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3일 밤에 경찰병력 지원을 요청한 것도 확인이 됐어요. 조지호 청장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합동수사본부죠, 경찰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조지호 청장은 그러면 제가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선관위에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선관위로 갈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지호 총장은 만약에 계엄군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우발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경찰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 판단으로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분명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의 첫 번째 목적은 국회가 아니라 선관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 선관위는 계엄 포고 직후에 바로 행동에 들어갔고, 그 전부터 준비가 됐고,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것은 계엄령 발동하고 나서도 1시간 후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김영현 장관이 얘기했듯이 국회 진입하는 계엄군들에게 첫 번째가 민간인 피해 없게 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부터 행동하라. 이런 거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시가 완벽하게 수행이 된 결과 국회에서의 그 아수라장에서도 한 명의 부상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양동작전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 제1표적은 선관위였던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이 선관위의 이 서버 포렌식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지난해 7월, 9월 경에 확인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지난해 7월, 9월 합동 보안점검 당시에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일부 포렌식을 통해서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기록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이 포렌식 결과를 대통령실에 긴급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때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 전부를 다 전수조사한 건 아니고 한 5% 정도로 포렌식을 한 결과 부정선거가 과거에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발견을 하고도, 이건 보안 점검하다가 발견한 거거든요. 수사하다가 발견한 게 아니고 보안 점검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수사 기능이 없으니까 수사를 하지 못하고 대통령실에 보고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실이 받아서 경찰에 바로 이첩하지 않았어요. 왜? 경찰에 이첩하고 이걸 압수수색에 들어가려면 검찰로 가서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판사가 기각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괜히 부정선거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는 국정원의 보안 감식 결과만 유출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이 이거를 딱 잡고 타이밍을 봤던 것 같다는 겁니다.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는. 그런데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2020년 총선에 대해서, 또 2024년 총선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가 원수로서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걸 딱 갖고 있다가 이번 비상계엄 발동을 하면서 가장 먼저 영장 없이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그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군 120명, 경찰 100명을 동원해서 과천의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선거연수원, 수원에 있는 선관위 선거연수원에도 계엄군 130명, 경찰 100명이 진입했습니다. 국회보다 선관위를 먼저 장악을 한 겁니다. 노컷 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분 만에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정보관리국 산하 사무실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국회는 1시간 후에 투입한 거예요. 이 선관위 정보관리국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냐? 개인정보, 선거정보 관련 데이터 서버를 관리하기 위해서 24시간 직원들이 상주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관위 서버를 우리가 압수해야 돼 하는 바로 그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정보관리국이에요.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계엄군이 계엄령 발동 3분 후에 들어가서 진입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정황을 앞뒤 전후를 보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발동을 통해서 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동시에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맞다면 국정원의 보안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물증을 확보하고 수사하기 위해서 영장 없이 그 조치가 가능한 비상계엄 발동을 통해서 선관위부터 먼저 장악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어쨌든 계엄 해제 결의가 되니까 국회는 물론이고 선관위에 진입했던 계엄군도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계엄군이 선관위 정보국에 진입해서 철수할 때까지 대략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선관위와
이 선관위에 있는 보관되어 있는 주요 정보들 중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정보들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성호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야당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한 그런 극단적인 조치, 대통령 스스로 미끼가 된 육참골단의 전략에 더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구나. 이거였구나. 부정선거 수사. 이렇게 제가 상황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언론에서 뭐 대통령과 한동훈이가 만났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는 식의 전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언은 전혀 믿을 게 못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꼭 필요하면 비상계엄 발동 대국민 담화를 직접 했듯이, 또 비상계엄 해제 대국민 담화도 직접 했듯이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에 국민들한테 직접 얘기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동훈 따위가 뭘 전언을 합니까? 그러나 7일 날 탄핵 표결이 있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 표명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어떻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순간 거의 모든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비난하고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는 기회는 꼭 필요한데, 그것은 국회에서의 탄핵안을 부결시켜서 일단 탄핵 저지를 한 이후에 대통령이 주도권을 갖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였구나. 부정선거 수사.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